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3년간 국비 231억 원이 투입돼 내년 초부터 하멸농공단지에 캠퍼스가 조성됩니다. 농식품 산업을 통한 기업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인 평강 BIM이 공장을 확장합니다. 평강 BIM은 군산시와 입주 협약을 맺고 오는 8월부터 298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109에 공장 건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6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이 왕궁리 유적 일원 72만여 제곱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왕궁 내부 발굴에 이어 왕궁 외곽 발굴과 유적 경관을 복원해 백제왕도 익산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 도로 기층재로 사용된 철 찌꺼기 유해물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체 함량 검사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돼 새만금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지역 발생 1,632명, 해외 유입 42명 등 모두 1,6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3일째 4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누적 확진자는 19만 5,099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 11명, 군산 8명, 김제 7명, 전주 4명 등입니다. 익산에서는 대부분 자가격리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군산에서는 일상 감염이 이어져 방역당국이 정확한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21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2명입니다. 이 중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N차 감염이 43명, 감염 경로 미상이 2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가면서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비상체제 전환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건강진단 결과서와 검진 등 재증명 업무와 진료 업무 등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 인력 충원을 위한 결정으로 일반 진료와 간단한 검진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231억 원이 투입돼 하멸 농공단지의 캠퍼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하멸 농공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농업신화재단,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하멸 농공단지 28,000제곱미터 부지는 내년부터 곧바로 캠퍼스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장 그린바이오 산업생태학 구성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전액 국비로 조성되며 오는 2024년까지 2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비롯해 연구 실험시설, 운영 지원시설 등이 만들어집니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생명 수도 익산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여 국비 23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익산 농식 분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바이오 거점 도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식품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벤처 캠퍼스를 통해 30개 이상의 그린바이오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전문 기업들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집적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 창업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2조 2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바이오. 익산시가 그린바이오 거점시설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개발이 이뤄집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 리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리버 컨소시엄은 기초 지반 공사의 전문성을 갖춘 KHENT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등 10개 기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은 새만금 내수면에 민간 주도로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며 인센티브로 투자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100메가와트를 부여합니다. 올 들어 군산항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이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군산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1,000만 톤을 넘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8만 3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한국GM이 2.9배, 현대자동차가 3.8배, 기아자동차가 4.6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처럼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선사들이 환적 자동차 화물의 처리를 위해 군산항의 야적장을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 시민의 10명 중 9명은 다이로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다이로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6%에 달했습니다. 반면 익산 다이로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58%가 지자체 재정 부담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진행됐고 343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 나눔곡간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나눔곡간이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11,423명이 이용했고 모두 6억 3천만 원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27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63명이 나눔곡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나눔곡간을 시작으로 민관협력 복지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장차 제조기업이 새만금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평강 BIM은 군산시 등과 특장차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평강 BIM은 오는 8월부터 298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109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또 완공 후 6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군산의 둥지를 튼 평강 BIM. 국내 특장차 산업을 발판 삼아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확장합니다. 군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지 석 달 만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98억 원을 투자해 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짓습니다. 새만금 투자는 국내 자동차 대기업 등을 상대로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우선 새만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넓은 공장 부지로 추가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며 또한 추후 특장차 품질 향상을 통한 특장 차량 해외 수출까지 감안해 입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깝고 내부 교통망과 신항만, 공항이 추진돼 국제물류 거점으로의 새만금의 가능성에 주목해 이루어졌습니다.
공장에는 60여 명이 고용돼 구조와 군안용 특장차 생산과 전착도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착도장은 녹이나 부식을 막아주는 방청 효과가 뛰어나고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강 BIM은 전착도장 분야까지 사업을 넓혀 특장차의 품질은 높이고 플랜트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서특구의 한 축인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특장차 진출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강 BIM이 입주하게 되는 새만금 산단 109는 군산 강서특군의 기업 육성 공간인 성과 확산 지구입니다. 이번 입주로 연구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과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강서특구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의 특장차와 전착도장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 들어 첫 입주 계약을 체결한 평강 BIM.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용지인 1호 방조제 시점부 잔여 용지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이 구간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10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과 인접 지역인 81,322제곱미터로 숙박시설과 공연장,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단독 법인이나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을 마련해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분리, 보호 조치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스테인리스 후판 제조 공장인 SM스틸을 선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M스틸이 지난 2018년 군산에 공장을 지은 이후 132명을 채용했다며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SM스틸은 신규 채용 가운데 45%를 청년으로 고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SM스틸의 공장 건설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가 다음 달 3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배달의 명수 이용객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500명씩 모두 2,500명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는 도로에 보조 기충제로 철 찌꺼기인 제강 슬래그가 사용되면서 2달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용출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환경단체가 진행한 함량 검사에서는 높은 수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환경단체는 제강 슬래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새만금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당장 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도로에 보조 기층제로 쓰인 제강 슬래그. 중금속이 들어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와 환경단체, 철강업체가 공동조사를 진행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검사 결과 8가지 항목에서 7가지 성분은 불검출로 나오고 나머지 1개 항목은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비슷한 곳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함량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시료를 맡겨 14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태양광 부지에 쓴 시료에서는 망간이 최고 63,200ppm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한 전체 시료 가운데 망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6%가 넘고 크롬은 8,700ppm이 나왔습니다. 철강 슬래그가 쌓여있는 야적장에서는 망간이 46,700ppm, 크롬은 7,900ppm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용출검사의 경우 지정이나 일반 폐기물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며 시험 방식을 바꾸자 이처럼 다량의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이 두 곳에 했는데 분석 결과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나온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은 제강 슬래그의 유해 물질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이 제강 슬래그가 물과 만나면 강알칼리성으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열흘 전 새만금의 제강 슬래그 침출수에 붕어와 미꾸라지 2마리를 넣었지만 10분 만에 죽고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약 산화칼슘이 40%가 넘습니다. 칼슘이 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녹아서 강알칼리가 되는 겁니다. 강알칼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피부를 화상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제강 슬래그가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면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강 209에 옥봉석산 옆에 타 지역에서 반입된 것과 섞여 있는 정체불명의 제강 슬래그를 반입하게 된 경위를 밝힌과 함께 그 제강 슬래그를 모두 걷어내고 책임자를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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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환경단체가 조사한 침출수 문제는 뜨거운 날씨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에 깔린 제강 슬래그,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군산시 공무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군산시 공무원 A씨에 이어 B씨 등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C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군산항 7부도 도로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항 7부도는 지난 2011년 5만 톤급 2척과 3만 톤급 1척을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부도 도로가 심하게 패이거나 울퉁불퉁하게 솟아있고 71선석 부근은 꺼짐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심각한 도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 신동의 A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30분쯤 A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베란다 일부와 실외기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뤄진 왕궁 내부 발굴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 일대 71만여 제곱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왕궁 외곽 발굴 조사와 유적 견관 회복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익산. 익산에는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사적 제408호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무왕시대 유적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백제시대 수막새와 기와, 토기 등 화장실 유적이 발견된 왕궁 내부 유적은 발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왕궁 서쪽과 제석사지와 연결된 동쪽, 남쪽은 아직 발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이들 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 문화재 구역은 22만 평방미터 정도이고 현재 그 백제 왕궁의 궁성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1만 1000평방미터 정도이고 5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국도 1호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쪽 궁장의 구조 파악 등 역사 문화 환경을 되찾는 작업도 중요 과제입니다.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협력해 오는 2038년까지 왕궁 조사와 복원을 위한 사업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을 먼저 시행한 후에 발굴 조사 및 원지형 회복 차원의 일본 국도 지화화 등 경관 개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된 왕궁리 유적 일대. 익산시가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원불교 중앙교구가 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상인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원불교 중앙교구는 중앙동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배현송 중앙교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건설이 수해를 겪은 익산 중앙동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윤여웅 제1건설 대표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건설은 건축과 토목 사업을 펼치는 익산 소재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300곳이 넘는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올해 3월 기준 폐교 현황을 보면 전북은 지난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26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전체로는 3,855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학교 폐교는 학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도시화, 신도시 건설, 아파트 대단지 개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주 지역 시내버스의 차량 관리 부실이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3반기에만 시민 모니터당 평가를 통해 886건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차량 관리 부실이 609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운행 미비 118건, 불칠절이 117건 등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됐어도 차량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1로 지난달보다 3.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가계 수입 전망은 100을 유지했고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향후 경기 전반 등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연장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코로나19에 위험한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자신의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 차량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있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2차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는 희망근로 참여자 190명을 선발합니다.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생계 지원이 필요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시민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모현 시립도서관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도서를 주제로 테마도서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운영합니다. 이리 침례교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8월 22일까지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 조인호 작가의 서예전, 삶의 여유와 멋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